먹고 살라고 일하다 보면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참 많지요. 우리가 흔히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이분들은 일하는 내내 사람을 상대하니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특히 우리 부산에 감정 노동자가 많지만 그동안 이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이 없었다는데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과의 이현우 노동권익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과 노동권익팀장 이현우입니다. 예. 감정노동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듣게 됩니다. 감정노동, 이런 뜻이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감정노동이란 보통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한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요구하는 규칙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사, 호텔이나 음식점, 백화점, 마트 종사자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운전사, 경비원 등 고객을 응대하는 직종은 대부분 감정노동자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대충 들어봐도 비율이 높을 것 같은데 부산의 전체 노동자 중에서 감정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산시에서 2021년에 실시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노동자의 약 32%인 52만 6천 명이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특히 감정노동자의 81.8%가 여성이었는데요. 요양보호사, 간병인, 미용사 등 개인생활 서비스 직종의 경우 96.8%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감정노동자 절반가량은 월급여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죠? 네. 그런데 앞으로도 전체 노동자 중에서도 감정 노동자의 비율이 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부산 지역 산업 구조를 보면 예. 73.6%가 서비스업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일 때도 부산 지역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40% 내외로 유지하였습니다. 예.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감정 노동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은 부산의 감정 노동자가 많은 편입니까? 그 감정 노동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객관적인 지표가 없고 예. 전국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자료 역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네. 부산시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선정한 주요 직종 14개 종사자 규모를 단순 비교해 본다면 2021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부산 지역은 감정 노동자의 규모가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감정 노동자 규모가 네 번째다. 네, 감정 노동자분들 특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흔히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공격적이거나 좀 까다로운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예. 실태조사 인터뷰 결과를 보니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후 사업장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고 더 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악성 민원 발생 후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본인이 사과하는 것으로 수습하였으며 사업장에서는 별 대처를 하지 않거나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보다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풀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해소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악성 민원 자체도 정말 스트레스일 텐데 그거는 그나마 참겠는데 사과해라 회사 측에서 이런 식으로 요구까지 한다니까 참 이 부분 얼마나 힘들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 2026년까지 부산의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하시면서 이 감정 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목표는 뭡니까? 예, 부산시에서는 감정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구현을 목표로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정 노동 보호 기반 구축,
감정노동 보호 지원 강화, 감정노동 보호 제도 확산, 이렇게 3개 분야들 총 12개 시정과제를 선정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 감정 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 계획 세부 내용 뭐 12가지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2018년 산업안전 보건법이 개정되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시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조치가 의무화되었는데요. 네네. 실태 조사를 해보니 민간 사업장의 법률사항 이행률이 평균 25%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본 계획은 사업장에서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과 적절한 사후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감정 노동자 보호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전 점검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장의 업무와 환경에 맞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예. 그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와 노동자 보호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원 사업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사업장을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자들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부산의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위원회와 권익지원센터도 만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위원회하고 권익지원센터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원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장 개수를 한정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부산 지역의 모든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심리 상담이나 노동 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를 구성하여 네. 센터 운영이나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도 구할 예정입니다.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는 일정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 따라 당분간은 노동권익센터에서 일부 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당장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산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를 이제 앞으로 설치하는데 그 전에 당분간은 이제 부산 노동권익센터에서 일부 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예,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감정 노동자분들은 편의점에서 그리고 음식점에서 그 전화상을 통해서도 우리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분들입니다. 네.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과의 이현우 노동권익팀장이었습니다.